피해자들을 보면 숨만 붙어 있지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안 빠지죠. 얼마 전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고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 고인이 된 김세론 씨 관련 허위 주장, 카톡 음성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니까 무죄 추정은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하죠.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게임 댓글창에서 홧김에 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고, 또 사이버 레카가 작정하고 허위를 퍼뜨리는 것도 똑같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둘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어떻게 다른지, 법은 그걸 구분하는지, 그런데 왜 현실에선 다 똑같이 솜방망이로 끝나는지요.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댓글 시비가 사회적 폭행이라면 사이버 레카의 허위 유포는 사회적 살인이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살인만큼이나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유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폭행은 상처가 아물고 사기는 돈이라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한 번 퍼진 말은 캡처되고 박제돼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나서도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그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성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설리 씨, 고아라 씨는 오랜 악플이었고요. 이성균 씨는 수사 정보가 유출되고 그걸 받아 쓴 무분별한 보도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별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의 말과 영상이 한 사람을 벼랑까지 밀었다는 것.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작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예요. 가세연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그 유형이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허위 유포의 피해자들을 보면 숨만 붙어 있지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 손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 하나가 뜨면 다른 레카들이 짜깁기해서 퍼나르고 댓글로 좌표가 찍히고 신상이 털리고 피해가 산업처럼 굴러갑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핵심은 사실이냐 허위냐고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죄랑 좀 자주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욕은 그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로 더 낮고요. 그리고 오늘 사건처럼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허위 사실은 7년 이하까지 갑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선 사자 명예훼손이 따로 있습니다.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고 유족이 고소하는 친고죄죠. 그리고 일반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이게 뒤에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형사 말고 민사도 있죠. 손해배상, 위자료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랑 민사 청구는 따로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딱 보이는 게 게임 댓글 시비든 사회적 살인이든 결국 다 같은 명예훼손이 한 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전에는 폭행과 살인만큼의 이런 구분이 명예훼손에는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문제로 이어져요. 형량 상한만 있고 실제 처벌은 그 스펙트럼의 맨 아래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상 그 최고 7년인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언론이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1심 판결 49건을 분석했더니 약 80%가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까지 더하면 19이 실형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벌금이 232만 원이었습니다. 실형 7년까지 가능한 범죄의 평균 처벌이 벌금 232만 원. 솔직히 좀 모욕적인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감경 관행에 반의사 불벌이 겹친 결과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니까 가해자가 합의를 무기로도 씁니다.
합의 안 해주면 끝까지 가겠다며 피해자를 오히려 2번 압박하기도 하고요. 민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가 보통 몇백만 원, 많아야 뭐 1,000만 원 선이고 일반인 사건은 500만 원 안팎이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사가 실제 손해를 메운다는 원칙이라 정신적 고통에 인색하고 입증 책임도 피해자한테 있어서 구체적으로 증명 못하면 더 깎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계산이 딱 서버리게 되는 거죠. 콘텐츠로 버는 수익은 수천만, 수억 원인데 형사는 해봐야 벌금 몇백, 뭐 민사도 몇백만 원이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남는 장사이지 않겠습니까? 처벌이 억지력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피해는 영구적인데 대가는 일회성이고 그마저도 가볍고요.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사실 한 걸음 떼긴 했습니다. 작년 말 2025년 12월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유튜버처럼 정보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허위 조작 정보인 줄 알면서 퍼뜨려서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고 반복 유통에는 과징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방향은 바뀐 거네요. 네,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경계하고 싶어요. 이런 강화가 권력자나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 공익적 폭로까지 입막음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 비판과 사익을 위한 허위 파괴는 딱 갈라서 후자한테만 무겁게 가야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자는 거지 거짓의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니까요. 입법 말고 그러면 실무에서 더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형사 양형 기준부터라고 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파급력에 맞게 손봐야겠죠. 지금은 그 파급력을 양형이 못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반의사불벌도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합의했다고 처벌을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런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사 위자료도 현실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되고 사회적 생명을 끊는 가해, 그만한 액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처벌만큼 중요한 게 회복입니다. 신속하게 삭제하고 검색에서 빼줘서 박제 자체를 끊어줘야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처벌은 파급력에 맞게, 배상은 현실에 맞게, 피해는 빠르게 회복, 그리고 합의 악용은 맞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내 얘기다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뭘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증거 보존부터 하세요. 지워지기 전에 URL, 캡처, 화면 녹화, 게시 날짜, 시간까지 남기셔야 합니다. 글이 지워지면 입증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은 확산을 막는 것과 책임을 묻는 걸 같이 가야 해요. 일단 플랫폼엔 삭제, 임시 조치를 요청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동시에 박제되기 전엔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고 혼자 버티지 마시고요. 결국 명예훼손은 아닌 말고식 말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형법에도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건 사회적 살인이고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중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사회적인 생명을 파괴할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살인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